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복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귀는 빅매치였습니다. 햄토스님과 착한 남자님의 이제 바둑입니다. 착한 남자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호선으로 대국을 하셨고요. 이제 착한 남자님이 흑, 햄토스님이 이제 백입니다. 햄토스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대국을 많이 하시는 실전파 스타일이시고, 착한 남자님은 제가 아주 자주 얘기 드렸었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제가 착한 남자님 이제 칭찬 일색 좀 많이 했었죠. 네. 단점은 이제 취중대국. 이제 오늘은 이제 약주를 한 잔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대국을 시작했죠. 붙이고 걸치고 뭐 붙이고 뭐 초반 진행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걸쳐 왔죠. 이제 걸쳐 오고 지금 이제 가치로 봤을 때 우변의 가치보다는 하변의 가치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서로 그럭저럭 그럭저럭 낮게 받으면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낮게 받는다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겠죠. 네. 가치가 없는 곳인데 머리가 나와 있어서 가치가 없는 곳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게 와중에 낮게까지 둔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던 가치 없는 곳을 본인이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이쪽을 흙이 두라고 해도 돼요. 흙이 두라고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치 없는 곳으로 흙을 몰아가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도 가치 없는 곳인 만큼 높게 갔습니다. 맛이 나빠서라고 했는데 뭐 맛이 뭐 딱히 나쁘지 않아요. 예,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서로 뭐 적당히 잘 뒀다. 그리고 이제 넓은 곳으로 구침을 향해 갔죠. 여기까지 보면 역시 애청자들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죠. 네, 사실 지금은 멀리서 상변 그렇죠 그런 의미죠. 이쪽을 좀 견제하는 겸 귀도 굳히고 괜찮은 의미예요. 여기 날일자를 온 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냥 두면 이제 이쪽에 이제 뭐 날일자를 이제 오는 게 날일자를 오는 게 이제 백 모양을 키우면서 흙 모양을 이제 줄여가는 게 조금 싫다라는 의미였겠죠. 다만 이제 흙 입장에서는 날일자를 두면 이제 상대가 안 받잖아요. 안 받으니까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밀었는데도 이제 상변을 백이 둔다면 하나 벌려놓고 이렇게 젖혀가는 게 조금 더 기분이 좋겠죠. 네. 날일자를 둬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백도 여기 밀면은 이렇게 두기에는 젖혀가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젖힐 겁니다. 그쵸, 타이트하게 젖힌다면 하나 끊고 단수 쳐서 빠진다면 단수 하나 치고 하나 밀고 계속 미는 건 수상전에서 안 돼요. 네,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것도 뭐 사실 단수 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하나 밀고
빠질 때 단수 쳐서 모양을 찌그러뜨려 놓고 나서 뭐 이쪽을 둬도 되고 아니면 계속 밀어가도 됩니다. 사실 뭐 저 같으면 이제 웬만하면 밀어가겠는데 이쪽을 둬도 괜찮다. 그러면 뭔가 머리도 누른 느낌이고 상변도 차지해서 개인적으로는 흙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뭐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뭐 근데 이건 또 뭐 어휴 깜짝이야. 네, 막 중요하진 않아요. 뭐죠? 왜 안 나오죠? 네. 반대 그렇죠. 오 역시 토마스 씨님은 역시 기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 질문의 퀄리티가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백이 기분 나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좀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면 이렇게 돼서 조금 기분 나빠요. 흙을 잡아서 백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머리도 맞고 상변도 흙이 둬서 좀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치는 게 더 어려운 이제 변화도예요. 나오면 이쪽으로 막는 싸움은 흙이 이걸 막고 나서 젖혀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이 좀 잘 좋은 전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백도 여기서 빠진다면 막고 나서 흙이 먼저 행마를 하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밀어야 됩니다. 밀고 나면 이렇게 빠져서 전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빠져서 전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은 그냥 시원하게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막 백이 좋은 변화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아래쪽으로 치고 밀거나 아니면 빠져서 싸우거나 막으면 뭐 이쪽으로 끊어서 둘 수도 있겠죠.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변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리 됐든 저리 됐든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둔 수는 조금 좀 느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쳤죠. 지금 이쪽을 이제 흙이 엄청나게 크게 키워가니까 모양을 쪼개가는 건 괜찮은 방법이겠죠. 두 칸 벌리고 이쪽의 가치보다는 이쪽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조금 허술해졌어요, 흙이. 그랬더니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변의 가치는 작다. 근데 사실 이 우변의 가치가 작다고 느끼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변 그 가치가 없는 곳을 이제 흙이 깨러 들어갔죠. 가치가 없는 곳을. 그래서 이 수는 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다. 사실 지금 가치가 큰 곳이 너무 많아요. 뭐 좌변도 있고 뭐 좌하기도 있고 그래서 뭐 가장 보통은 뭐 이렇게 걸쳐가는 거겠죠. 가장 보통은 나노수님 안녕하십니까. 가장 보통은 이렇게 걸쳐가는 수 아니면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 이쪽이 가장 이제 보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치가 없는 곳을 굳이 깨러 갔다. 하나 붙이고 빠지고 자, 이 수가 이제 이 바둑을 굉장히 이제 좀 좋지 않게 만든 한 수였습니다.
사실 이수는 계속 얘기하죠. 가치가 없는 곳을 왜 두는지. 둘 필요가 없다. 지금은 차라리 이제 뭐 둔다면은 뭐 이렇게 빠진다거나, 사실 빠지는 수가 이제 가장 보통일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여기 붙인 수가 그냥 사실 그냥 받아줘도 되는데, 이게 엄하게 하나 붙여놔서 조금 흙이 두터워졌죠. 뛰면은 이제 찝고 이제 이쪽을 뛸 수도 있긴 있어요. 예, 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맛이 나쁘긴 한데 이렇게 찝으면, 이으면은 여기 끼우는 수가 있죠. 이렇게 찝고서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빠져서 둘 수 있습니다. 물론 흙도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게 싫으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가치가 없는 곳을, 둔수 이수가 아주 문제수예요. 사실 이런 수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흙이 들어간 수도 마찬가지고, 흙도 백도 왜 서로가 가치가 없는 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문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두고, 흙이 여길 막았는데 이수가 너무 좀 이제 살짝 한가한 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좀 나오는 게 좀 신경 쓰여. 네, 신경 쓰일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막아가도 되죠. 어차피 여기 찝는 건 선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확실하게 둘까요? 사실 좀 이렇게 두긴 좀 창피한데, 막아가면 이 나오는 수가 안 되잖아요. 뭐 이게 끊는 모양이 좀 사납다? 그러면 안 끊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빠지기만 해도. 백이 자꾸 꼬물꼬물꼬물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꼬물꼬물. 전혀. 네, 무조건 이쪽에서 막아갔어야죠. 조금 모양이 사납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뭐 여기도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막을 거라면 그냥 붙입니다. 네, 그냥 붙여서 늘어주면 막는 게 이제 자세가 좋죠. 자세가 좀 좋죠. 아까랑 좀 다르게 백이 젖힌다면 막아주고 나면 사실 백이 행마가 없어요. 백이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일로 치고 이어봤자 그냥 계속 중앙에서 막아가면 엄청 별거 없죠. 그렇다고 이걸 나오자니 싸움이 안 되겠죠. 여기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약점도 있고, 받아주면 계속 그냥 이쪽을 막습니다. 만약에 안 받는다면 한 점을 제압할 수 있겠죠. 하나만 젖혀놓고 나와도 뭐 일로 단수 쳐도 되고, 굉장히 백이 모양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둔다면 붙이는 게 낫다. 둔다면 요수는 조금 이러고 막았으면 그래도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백이 가치 없는 곳을 두었으니까. 그리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흙이 단단하게 두어놨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좀 약간 허술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공격에 이제 튼튼하게 해놨으니까 공격을 했죠. 백은 보강을 하고, 흙은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좌변을 선택하려고 한 거겠죠. 근데 좌변으로 가기 전에
먼저 붙였네요. 맞고 빠지고 이었습니다. 자, 토마스 씨님 어디 두시고 싶으신가요? 흑이라면. 토마스 씨님이 흑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고수의 시각을 보자는 거죠. 토마스 씨님은 이제 고수니까. 뭐 야매바둑님도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가 흑이라면 어디로 둬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받죠? 받는다면? 받는다면 날일자 날일자가 어디 날일자죠? 뭐 날일자가 좀 많죠. 뭐 여기 날일자도 있고 이렇게 날일자도 있고 여기 날일자도 있고 날일자가 좀 다양하죠. 어허. 2번 오른쪽으로 날일자. 오른쪽 2번. 일단 토마스 씨님은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매바둑님은 하변 쪽으로 날일자나 밀어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왜 자꾸 화면이 전환되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살짝 중요한 내용인데 뭔가 이게 약간 마땅치가 않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밀잔이 일단 뭔가 모양이 미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넓고 여기 그나마 여기서의 모양은 이렇게 날일자인데 그나마 여기서의 모양은 날일자인데 뭔가 좀 조금 허술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뭔가 좀 약간 매가리가 좀 없는 것 같고 매가리라는 표현이 사실 잘못된 표현일까요? 요건 좀 만약 이거는 좀 알아봐야겠네요. 아무튼 좀 기백이 없고 어정쩡하단 말이죠. 사실 지금 이 모양 자체에서는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 게 이제 가장 보통입니다. 근데 이럴 거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럴 거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서 한 칸 띄는 자세가 오히려 훨씬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둔다면 걸치고 한 칸 띄는 게 훨씬 이제 좋은 모양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실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실전에는 이제 이렇게 두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위로 두자니 좀 뭔가 허술하다고 느꼈나 봐요. 사실 그래도 허술하다고 느껴도 위로 두긴 해야 됩니다. 아래로 둔 거는 너무 좀 눌린 느낌이 있어요. 흙이 둬서 눌린 느낌. 굉장히 좋지 않겠죠.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 게 보통이었다.
이렇게 밀어 가는 건 지금 조금 이제 들어왔을 때 좀 백이 단단하게 두어놨으니까 좀 아쉽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 뭐 좌변이 지금 엄청 사실 중요한데 좌변으로 간다면 여기를 지금 더 놓은 의미가 없죠. 괜히 귀만 굳혀준 꼴이니까. 그래서 별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가장 보통이었다.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일단 굳혔죠. 네, 흙이 이제 좀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그럼 100이라면 여기서 당연하게 이쪽을 가야죠. 포인트는 이 바둑에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좌변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좌변을 오면 백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길 두셨어요. 여기를 둔 이유는 이제 흙 전체를 이제 공격하겠다는 이제 이유겠죠. 받아주고 이렇게 공격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만 이 지금 공격을 하기에 흑돌이 굉장히 이제 좀 단단하게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공격이 마냥 이제 쉽지만은 이제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두는 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당장의 현금보다는 일종의 좀 이제 현금을 포기하고 수표를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흙이 이쪽까지 오게 돼서 좌변을 오게 돼서 조금 그쵸 이제 공격하는 척 하면서 백을 좀 안정시키려고 했다는 그 이제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흙이 먼저 오게 되면 이 페이스가 이제 주도권이 흙에게 넘어갑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제 공격을 이제 흙에게 받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아주겠거니라고 생각한 결과가 역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아주겠거니라는 생각을 안 하고 좋은 자리를 먼저 갔다면 사실 아직도 좋은 자리예요. 이러고 나서 두어도 충분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공격하는 제스처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하나 받아주는 게 더 나았습니다. 왜냐면 왜 지금 이게 받아주는 게 낫냐면 백이 여기서도 실리를 차지했죠. 실리를 열심히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내 공격을 갔죠. 뭐 그래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사실 제가 햄토스님에게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햄토스님이 좀 이런 좀 적극적인 이 운용이 있어요. 바둑에서 좀 적극적으로 두시는 가장 이제 햄토스님의 가장 최대의 장점이죠. 먼저 온 게 이제 반대로 이제 착한 남자님의 최대의 장점은 이런 좀 큰 이제 좋은 자리, 큰 자리를 빠르게 가는 이게 착한 남자님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서로의 장점이 잘 살려진 이제 바둑이다. 이제 급하니까 이제 너무 커지는 게 급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크게 공격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붙였어요. 사실 이제 타겟을 할 때는 요런 붙이는 수가 이제 타겟을 할 때 이제 괜찮은 수입니다. 괜찮은 수, 응수를 타진하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이제 햄토스님의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햄토스님이 이런 붙이는 수를 둘 때 좀 이 붙이는 수를
왜 두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감각적으로 두세요. 감각적으로. 내가 여길 붙여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한 칸을 벌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갈 수도 있겠죠. 뛰어나가거나 한 칸을 벌리거나가 가장 일단 좀 쉬운 생각이겠죠. 근데 한 칸을 벌리면 이제 뭐 중앙에서 봉쇄를 당하는 느낌이 싫어서 나간다거나 나갔더니 역시나 봉쇄를 당할 수 있네. 그 다음에 한 칸을 뛰자니 뭔가 모양이 되게 이제 옹졸하네. 그래서 먼저 붙여보는 건데, 자, 단순하게 붙였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뭔가 그냥 한번 붙여보자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 붙이는 수를 통해서 나갈 때 좀 더 경쾌하게 나가기 위해 좀 더 이제 가볍고 빠르게 나가기 위해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타겟을 하든 공격을 하든 무언가를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제 그냥 붙인 감이 없잖아 있다. 이게 왜 지금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젖혀갔어요. 일단 아래쪽에서 살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수가 그 의미를 반영합니다. 자, 조금만 더 진행해 보죠. 빠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 밀고 막으니까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한 칸 뛰었죠. 결국 한 칸을 뛸 거면 여기서 한 칸을 뛴 상황보다 백이 이 교환을 통해서 한 칸을 뛴 게 백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는 거죠. 무슨 이득이 있나요? 좀 더 나가기 편해졌나요? 아니죠. 똑같이 한 칸으로 나갔는데 어차피 한 칸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대약수다. 굉장히 대약수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한 칸 벌릴 자리마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한 칸이라도 내가 벌릴 수 있는데, 한 칸이라도 벌려서 안형을 취할 수 있는데 한 칸을 벌릴 칸마저 없애버린 거죠. 지금은 굉장히 위험. 체면상 뭐 눈목자 정도 둘 걸 그랬네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본인이 안 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체면상 눈목자 정도 둘 걸 그랬네요가 아니라 다 여기 붙이고 이렇게 된 게 다 이상했다예요. 여기서 뭔가를 좋은 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원인이 그 전에 있다. 자, 이 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왜 밀었는지 그냥 민 거예요. 햄토스님의 이제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두는 거. 요게 조금 있으세요. 그냥 하나 밀어보는 거예요. 툭. 이득이 없죠. 이걸 밀어둔 수도. 자충이에요. 자충. 자,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게 좋았냐. 자, 이런 장면에서는 그냥 좀 이제 백이 변화를 얻어서 잘 나가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데를 이제 툭 끊어보는 거죠. 툭. 어떻게 받으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상용의 맥점이에요. 붙이고 끊는 건. 붙이고 끊어서, 그러니까 타겟을 할 때는 보통 붙이고 끊는 수를 많이 둡니다.
왜냐면 타계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탈출 아니면 안에서 살기 좀 더 이제 애매할 때 그 애매한 걸 이제 결정해 주기 위함이죠. 자, 붙이고 끊어서 응수를 보는 거죠. 응수를 받는다면 위에서 단수 치고 있는다면 아래에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때린다면 조금 뭔가 백돌이 조금 생겼으니까 조금 뭐 다르게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쪽에서 자리를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1점을 이제 먹잇감 삼아서 미끼죠. 활용 양쪽을 활용한 거죠. 양쪽을 위에도 아래도 활용하면서 이제 타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위아래 둘 다 맞기는 좀 싫은데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아래쪽은 이제 당하기 싫으니까 때려낸다면 단수를 하나 치고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나면 이쪽이 이제 맛이 굉장히 나빠서 이제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받아준다면 훨씬 이제 좀 가볍게 경쾌하게 나갈 수 있겠죠. 한 칸으로 나가지 않고 좀 더 이쪽에 백돌의 원군 삼아서 좀 더 가볍게. 그래서 붙이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붙이는지 나갈 때 좀 더 가볍게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수법이니까 모르셨을 수 있어요. 막 크게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또 하나 흙이 이렇게 되면 좀 활용을 당했어. 그래서 활용을 당하는 게 이제 싫다면 뭐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서로의 의도를 이제 파악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활용당하기 싫다라고 하면 자, 굉장히 이제 지저분해졌죠.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뭔가 뭐 단수도 있고 막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상황에서 수일기로 돌파를 해 나가는 거예요. 뭐 이쪽으로 치진 않겠죠, 일단. 그래서 일로 치는 수를 이제 노리면서 이렇게 치고 뚫는 수를 뭐 바로 결행할 수도 있고 바로 결행해서 이쪽을 버리고 귀를 도려낼 수도 있다. 그래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꿔치기죠. 변신을 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를 노리면서 뭐 이쪽에 이제 건너붙여 끊어간다든지 굉장히 머리 아파지죠. 갑자기 막 뭐 이렇게 치면은 단수 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엄청 크게 귀가 도려내졌죠. 그렇다고 이어도 뭐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골 아파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 타계를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실 붙이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냥 마냥 이렇게 뒀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굉장히 이제 책략이 있는 한 수예요. 엄청 이제 책략적인 한 수입니다. 책략이 있다. 책략이 있는 게 그쵸. 지금 착한 남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석 작전, 사전 작업, 사전 작업. 이게 굉장히 책략이 있는 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서 끊으면 자 여기 이제 선수죠. 이 백을 이제 가두기 위해서 요렇게 가두기 위해서 한 점을 이제 희생타를 날린 거예요. 희생타를 날렸다. 근데
이 작전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책략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 나의 책략에 아니 의미만 있었다는 아니고 나의 책략에 이제 위험성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좋은 책략이에요. 다만 이 책략에 항상 이제 리스크를 생각해야죠. 리스크는 무슨 리스크냐? 이 전체 백돌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흙이 잃는 거예요. 흙이 얻는 건 뭐냐? 이 1이라는 단수를 통해 가둘 수 있게, 가두기가 조금 편해졌다는 거. 대신에 잃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판단하고 여길 두셨으면 베스트. 자, 만약에 이 백도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게 싫어 라고 했다면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요렇게 받아준다면 어차피 비슷하게 봉쇄가 되니까. 근데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한 점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변화를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백도를 여길 두면 백도를 강하게 할 수 있어. 강하게 해주는 대신에 내가 봉쇄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잃는 게 있으니까 내가 잃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뒀을 때 이거는 이제 백돌에 대한 공격이겠죠. 이쪽에 공격하는 그림과 이쪽에 공격하는 그림과 아까 전의 그림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이 내가 더 좀 좋다. 아니면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이 선택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좋은 건 자, 과연 여기서 이 사전 작업을 안 하면 봉쇄가 안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00을 미리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말고 먼저 씌워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일단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결정지어주지 않는 게. 이때 봉쇄가 안 된다면 아까처럼 두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어요. 생각을 하셨으면 된 겁니다. 네. 이 이후의 변화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을 했다. 이쪽에 흙돌이 조금 없어서 돌이 좀 없어서 봉쇄가 잘 안 될 것 같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이스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 여기까지 뭐 안 칠 이유는 없는데 뭐 그냥 시원하게 치시죠. 이렇게 돼서 사실 완벽하게 흙의 페이스예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백이 어차피 선수다. 네네네 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둘까봐요. 손 뺄까봐 그렇죠. 손 빼면은 이거 손 빼고 나서 잡을 자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못 잡으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못 잡으면 중앙에서 밑으로 탈출이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이거 완벽한 흑필승지세. 그쵸. 그냥 아예 손을 빼면은 그러니까 잡아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곤란해요. 물론 그때 이제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수익기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돼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돼서는 이제 흑의 필승지세입니다. 사실
사실 착한 남자님이 참 초반은 잘 두세요. 딱 한 이 정도까지는 항상 잘 두세요. 굉장히 잘 두십니다. 그리고 햄토스님도 잘 두세요. 진짜 바둑이 많이 넣으셨어요. 진짜 제가 햄토스님 한 두세 달 전 바둑만 볼 때만 해도 엄청 약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2단, 1단, 2단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사실 그 정도 레벨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지금 좀 그럴듯하죠, 바둑이. 그럴듯합니다. 단수 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착한 남자님의 이제 약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스케치를 잘 해놔요. 아주 잘하세요, 스케치를 잘 하고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돼요. 마무리 작업이. 지금 이 장면에서 사실 별로 어려운 장면이 아니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야 왜 여기서 멈춰?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 사실 쉬운 수고 당연한 수인데 호구를 치셨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역전에 이제 징조가 슬금슬금 보이는 거죠. 당연히 막아가야죠. 어차피 끊는 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막아가야죠. 이게 생각보다 꽤 큰 차이를 이뤄냅니다. 보세요. 지금 착한 남자님의 그 왠지 호구가 왠지 더 나아 보여서 그 왠지를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호구가 왠지 더 나아 보여서 그 왠지를 이제 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하죠. 왜 호구가 더 별로인지를. 호구가 왜 더 별로냐면 이쪽에서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더 별로인 겁니다.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 선수로 끊겨 있다. 선수로 끊겨 있다. 그럼 이쪽이 선수로 끊긴다면은 이쪽에 이제 백돌이 이제 은연중에 이 끊기는 맛을 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흑돌도 이쪽이 선수라 뭐 강하게 노릴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언저리가 근데 이렇게 막혀 있다면 일단 이쪽에 백돌의 선수도 하나도 없죠. 백돌의 선수도 하나도 없고 흑돌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는 느낌과 이제 끊겨 있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겁니다. 당연히 막아갔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호구를 치셨어요. 나와서 이때 이제 살짝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제 살짝 조금 기분이 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이제 잘 두셨어요. 두 분 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면 흑도 괜찮은 공격을 보여줬고 이제 백도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이제 타결을 하려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승부는 지금부터예요. 왜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최근에 승부처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결국 승부는 이렇게 돌과 돌이 서로 끊겨가지고 서로 이게 복작복작 될 때 이때 승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햄토스님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이런데 그냥 이 감각적으로 붙이는 거. 이 감각적으로 붙이. 사실 지금 이렇게 뛰는 게 가장 보통입니다. 이렇게 뛰면은 잘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나와 끊기는 수도 있어서 보강을 해야겠죠. 뭐 이렇게 보강하든 이렇게 보강하든 보강을 하고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주면 이게 잘 죽을 것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연결이 돼 있으면 흙도 좀 더 강력하게 두겠는데 지금은 좀 강력하게 두기가 뭐한 게 지금 이쪽이 이제 끊기면은 흙도 죽으니까 이쪽이 다 선수로 듣고 있단 말이죠. 이쪽이 다 선수로 듣고 있어요. 막 집 모양들이 만들어지려 하죠. 그래서 잘 죽을 것 같지 않다. 근데 그냥 이렇게 붙였다. 이수가 선수인지 못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보셨는데 뭔가 모양의 급소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햄토스님의 속뜻은 모르겠는데 햄토스님이 가끔 이렇게 손이 툭 나가세요. 툭 나가서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두고 여기 자 반대로 생각해서 여길 둬서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 두는 수가 선수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여길 두면 이 모양이라고 선수니까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백에게 어디 두실래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둘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두겠죠. 이게 선수니까. 그래서 아주 이상한 수다. 네, 햄토스님은 사실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되면 훨씬 좋은 내용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 감각에 좀 의존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감각에 의존하면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감각이니까 이건. 근데 수일기가 되면 시한폭탄이 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 너무 감각이. 사실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선수 교환인데 엄한 곳에 붙였죠. 자, 착한 남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착한 남자님 여기서 다시 둔다면 어디 두실래요? 다시 둔다면 이 장면에서 다시 둔다면 어렵네요라고 아니에요. 엄청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백이 이 한 수를 뭐랄까요? 거의 한 수 손해를 그러니까 한 수까지는 아니어도 반수 정도 손해를 본 느낌이라서 이런 장면에서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착한 남자님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착한 남자님 말고 다른 이제 3단 미만의 분들도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한 게 뭔지, 내가 중요한 곳이 뭔지.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쉬운데 정리가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좀 다르게 얘기해서 지금 필요로 한 게 마치 이 백을 다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이걸 잡을 수 있나? 어딜 둬야 잡지?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이 잡는다는 개념을 갖기보다는 백이 엄한 곳을 붙여 왔으니까 이 한 점을 그냥 제압하면 됩니다. 그냥 제압하면 됩니다. 네, 그쵸. 이득을 보면서 살려주면 돼요. 이게 항상 다들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조금만 돌이 갇히면 이제 잡으려고 하죠. 이 킬러 본능이 일어납니다. 킬러 본능.
그러지 말고 적당히 살려주고 대신에 내가 이득을 많이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여기 젖혔으면은 이 백이 엄청 곤란해요. 사실 그쵸. 살 수 있나 했죠. 그 또 추측이죠, 그냥. 살 수 있나 또 감이죠.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거 백돌 살 수 있나? 잘 못 살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 두셨어요. 그럼 이수에 대한 확신은 없잖아요. 그 아리까리 한 상태에서 아리까리한 수를 둬요. 계속 어두컴컴한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살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잡으러 가보자. 잡으러 가는 거를 어딜 둬야 잡으러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딜 둬야 잡으러 가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치중. 일단 치중.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치중. 햄토스님도 비슷하죠. 어딜 둬야 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감각적으로 붙여봐.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하는 복불복 바둑이에요. 이거 누군가가 그냥 한번 삐끗하면은, 그러니까 운 좋게 좋은 수를 두면 이기는 거고 운 나쁘게 나쁜 수를 두면 지는 겁니다. 이게 잡으러 가볼까 치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단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제가 몇 번 사실 항상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전달을 드리지만 제가 자꾸 모르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시죠. 보이지 않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그 길을 안 가야 돼요, 사실. 모르는 길을 자꾸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잘못된 건데. 본인이 아는 길을 가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한 8, 9단쯤 되면 7, 8, 9단쯤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이거 이제 나름의 이제 감각이 생겨서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생기는데, 이 7, 8, 9단, 그러니까 고단진이 아니면 그냥 항상 아는 길 위주로 가셔야 돼요. 아는 길, 확실한 길. 이게 쌓여야 됩니다. 이게 왜 쌓여야 되냐면, 뭐 약한 사람도 갈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단진 아니면 급바둑을 무시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확실한 길을 가다 보면, 그럼 계속 내가 확실한 길에 대한 이제 익숙함이 생기잖아요. 그 익숙함이 생겨야 그 감이 옵니다. 그 감이 왔을 때,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감이 정확해져요. 될 것 같은데, 왜냐? 내가 항상 옳은 길을 어이구 깜짝이야. 지우고 싶네요. 내가 확실한 길 위주로 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확실한 길 위주로 가왔기 때문에 그 감이 확실한 길의 방향으로 가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지 않은 길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잘 모르는 길을 감으로 선택하다 보면, 지금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감각이 틀린 감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실한 길 위주로 가 버릇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확실한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 수 전혀 확실하잖아요. 이 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상한 감각이냐면, 그냥 백이 이걸 두는 순간 흙이 둘 데가 없어요. 흙이 둘 수가 없어. 이게 백이 몇 집을 내고 산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죽었어요, 한 점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가 선수거든요. 여기 다 선수예요, 여기가. 수십 집 내고 살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상한 수가 됐습니다. 그죠? 이게 대책이 없어요. 여기. 자, 그러면 100도 그냥 여기를 두면은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바둑을 관전하고 있었는데 이 마우스 미스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뭐지? 마우스 미스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냥 감각이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감각이었죠. 그 정도로 틀린 감각이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좋은 감각이 몸에 배게 하려면 확실한 길, 아는 길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온라인 대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한 시간이 부족하니까 초읽기 속에서 대국을 할 때 내가 그 전에 자꾸 옳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초읽기에서 무심결에 나오는 수들이 자꾸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0도 감각으로 계속 두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죠. 뭔가 묘수를 둬야 될 것 같고 뭔가 묘수를 그 압박감을 자꾸 갖고 계신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편안하게. 100도 그냥 빠졌으면 되는데 막 붙이죠. 막 뭔가 좀 현란하게 타개를 하려는 이게 지금 이 두 대국자 간의 굉장히 큰 이제 약점이자 단점이죠. 약점이자 단점이었다. 그래서 붙이는 수는 이제 이쪽에 이제 뚫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연결하겠다. 뭐 이쪽으로 둬도 이렇게 뚫고 나가서 연결을 하겠다. 뭐 이렇게 연결해서 타개를 하겠다. 괜히 깨졌죠. 백집만. 그냥 안에서 살면 됐는데. 그래서 흙도 연결시켜주기 싫으니까 그래도 이런 수를 두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재는 있어요. 네, 기재가 있습니다. 자, 너무 기재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재기발랄한 수예요. 굉장히 기재 넘치는 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좀 쉬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쉽게 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훨씬 어렵게 계산한 1 더하기 1은 2야. 이 쉽게 가는 걸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것만 생각하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좀 쉽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호구치면 됩니다. 네, 이게 호구치고 여기 뚫리는 거 있으니까 받아주면 그때 차단하면 되고 안 받아주고 넘어가면 그냥 뚫으면 되죠. 네,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수를 배제를 해요. 배제를 하는 게 사실 좀 재미난 현상이긴 한데 쉬운 수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수를 좀 배제하시는 두 분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약간 재미난 건 두 분 다 쉬운 수를 잘 안 봐요. 근데 좀 단순한 수 먼저 보세요. 순서가 그래요. 단순한 수 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수 봐야 됩니다. 뭔가 쉬운 수는 잘 두는 것 같지 않고 좀 이런 느낌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잘 두는 건 쉽게 두는 게 가장 잘 두는 겁니다. 뭔가 이게 아니 여기서도 쉬운 수는 안 봐요. 어려운 수. 쉬운 수 안 보고 뭔가 어려운 수. 그래서 둘이 바둑이 그럴듯하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있었는데 엄청 재미나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어렵게들 두시네 이러면서 여기서 이걸 단수 치고 이제 그럴듯하게 그래도 서로가 그만큼 이제 의미는 있어요. 의미가 있어서 제가 크게 나무라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의미들은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제가 너무 웃겼는데 사실 가장 쉽게 가장 쉽게 두면 가장 쉽게 두면 어렵지 않죠? 네. 쉽게 이제 100을 잡거든요. 이쪽으로 이으면 일로 끊어서 이쪽은 어차피 못 나가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단수 치고 이으면 여기 이쪽을 보강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강하든 이렇게 보강하든 다 죽었어요. 3점 잡고는 못 살잖아요. 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끊는 수 있죠. 잡으면 이렇게 되니까 뭐 이쪽 어떻게 잡아도 3점밖에 안 되니까 두 집을 못 내고 삽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를 역시나 뭔가 못 두는 것 같으니까 뭔가 간단한 수를 두면은 내가 좀 바둑을 못 두는 것 같아 해서 좀 어려운 수를 둬요. 어려운 수를 두니까 100이 있고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피곤해졌어요. 왜냐면 끊으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으면 단수치고 여기 두면 이렇게 연결을 하죠. 네. 물론 지금 이것도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이건 뭐 이렇게만 각설하고 이렇게 단수치고 넘어가는구나. 이게 갑자기 이제 또 보이니까 후퇴를 합니다. 아니 쉽게 두면은 네 그죠? 네, 쉽게 두면은 된 거를 이제 좀 약간 이제 나는 기재가 있는 바둑이야라고 하다가 살려준 꼴이 됐어요. 자 여기서도 이게 진짜 햄토스님도 이제 햄토스님도 이게 문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 단수를 왜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단수를 치고 이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단수를 다 치고 이어야 되거든요. 다 두고. 근데 이 단수를 안 치십니다. 왜냐? 이거 왜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비방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반은 웃자고 농반 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교환을 안 하는 게 이제 고수들은 이제 맛을 아낀다고 하죠. 고수들은 뭔가 이런 단수를 잘 교환 안 해. 고수들은 단수를 잘 교환 안 하니까 나도 좀 이제 고수들을 이제 정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왜 교환을 안 하는지를 모르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교환을 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쵸 제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겉멋충이라고 하셨어요. 예, 겉멋이에요 그게. 이게 고수들이 교환을 안 하는 데는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칠 수도 있는 상황. 반대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모양에서 일로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일로 단수를 칠 수도 있을 때 교환을 안 합니다. 또 하나는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안 합니다. 자, 이 두 점 이런 패석이 없을 수 없죠. 팩감으로 될 리가 없고 이쪽으로 백이 둘 가능성 제로죠. 제로.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자, 여기서 백이 일로 둘 가능성 없죠. 둘 가능성이 없으면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가능성이 없는데 아낀다. 그럼 팩감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결과를 초래하느냐. 자, 있고 막아요. 있습니다. 여기 다 맞고 이으니까 탄수철. 이거 미리 돼 있으면, 자, 이게 미리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으면 맞고, 일단 여기서 호구를 치는 순간 선수로 살았어요. 선수. 호구 안 치고 그냥 막았다고, 똑같이 됐다고 할게요. 똑같이 되면 여기 끊어먹는 수가 남아있잖아요. 끊어먹는 수가. 받으면 선수고. 실전에서 흑이 선수를 뽑았어요. 흑이. 왜냐면 흑이 지금에 와서는 이 두 점을 살릴 리가 없잖아요. 이 두 점을. 후수. 그래서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른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건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두었습니다. 아무튼 서로의 아주 재미난 절충을 보셨죠. 그리고 빠지고, 자, 갑자기, 자, 이제 착한 남자님의 이제 또 하나의 단점.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저도 근데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해서. 자, 착한 남자님의 또 하나의 단점. 착한 남자님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흥분을 한다. 이게 엄청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엄청난 흥분을 하세요. 뭐냐? 백도를 공격을 하러 갔는데 뭔가 공격을 실패한 것 같아. 뭔가 공격을 실패한 것 같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 공격 실패했다. 이대로 가면 진다. 갑자기 대뜸패를 걸어갑니다. 대뜸. 지금 사실 공격을 실패해서 흑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 상황에서 이제 최선의 수를 찾아가면서 차츰차츰 따라가려고 이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대뜸패를 걸어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대뜸패를 걸어. 사실 그냥 여기서 그냥 톡톡 때려내고 있으면 돼요. 톡톡 때려내다가 뭐 패감 쓰겠죠. 받고 뭐 톡톡 때려내고 받아주고, 그냥 이 패를 하고 있으면 돼. 이 패가 백은 부담이 없는 게 이게 다 살아있죠. 다 살아있고, 흑은 지는 순간 전체가 걸레짝이 됩니다.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았던 바둑이 이제 흑이 2패를 지면 끝장나는 상황. 그렇다고 흑이 이겼을 때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흑이 이기면, 자, 흑이 이겼다고 해볼게요. 뭐 이거 사실 받을 리는 없겠죠. 그냥 받았다고 하고. 자, 백이 패감도 안 쓸 거예요. 그냥 이거 젖히고 이길게요. 조금 이제 좀 짭짤한데 뭐 어마어마한 가치는 아니죠. 그냥 이러고 이거 붙이는, 그러니까 백이 끝내기 한 거보다 못한 가치를 뒀어요. 대뜸. 이런 흥분이 이제 착한 남자님의 이제 최대 단점이고, 햄토스님이 여기서 이 수를 둔 건 제가 이제 아예 납득이 안 되는 수입니다. 사실 여기를 왜 잡았죠? 이거는 제가 이게 너무, 이건 진짜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백이 이제 나이스한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 우와, 타겟 잘했어. 뭔가 잘 산 것 같아. 여기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그러면 아니 이 두 분은 도대체 두 분은, 아니 지금 뭐 착한 남자님은 여길 끼우고 끄는 게 백집 이기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햄토스님은 패 이겨서 흑 다 잡겠다는 마인드. 두 분 다 예, 참, 야,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쵸, 만방바둑인데 덕분에 제 스트레스는 올라갑니다.
이걸 잡아서 자 이제는 흑이 할 말이 생겼어요. 이 무슨 할 말이 생겼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패를 흑이 이겨봐야 별게 없는데 흑이 지면 난리가 난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흑이 패를 지면 아까랑 똑같이 걸레짝이 되는데 만약 패를 이기면 다 죽는 상황이 옵니다. 난리가 나. 이게 원래 백이 한 부담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부담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초대형 패가 됐습니다. 이거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기회를 줬다. 사실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역전이에요. 왜냐면 이 패를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백이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너무 부담. 이게 몇십 칩짜리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크기라.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그러니까 여기 대마를 잡는 팩감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쪽을 안 두시고 여길 이 팩감을 씁니다. 이 팩감을 두니까 백이 이게 웬 땡큐 하면서 이었어요. 난리 났죠. 전체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팩감이 작았다. 작고 넘어가니까 여기서 냉정하게 사실 이쪽을 두긴 해야 되는데 이제 흑도 약간 내친 걸음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이쪽을 제압하고 보자. 잡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끊기니까 그냥 바로 다 죽었어요. 이거 끊겼을 때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 슬금 빠져보고 살짝 눈치 보는 거죠. 네, 뭔가 죽은 것 같은데 일단 눈치 보는 거예요. 여기 입구자로 이제 이 도서 사실 다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합니다. 네, 이게 바둑인지 눈치 게임인지 모르는. 그리고 하나를 붙이고 이것도 대학수. 네, 뭐 이건 뭐. 그리고 이제 흑도 여기 사는 수가 안 보였던지 이제 손을 빼고 귀를 제압했어요. 이제 눈치 게임이에요. 백도 이게 사나 죽나 이제 뭔가 흑이 안 뒀으니까 죽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랬다가 살면은 내 귀만 죽은 거니까 깝깝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막 이제 흑도 사는 수 안 보이고 백도 뭐 사나 죽나 잘 모르고 그러니까 또 보강을 하고 사실 안도도 죽을 거예요 아마. 물론 저도 이거 지금 이게 사실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지금 좀 코믹하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눈치 게임을 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눈치 게임을 열심히 해서 또 어떻게 저떻게 사실 지금은 백이 이제 좀 유리할 텐데 어떻게 저떻게 이제 좀 바둑이 그럴싸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꿀잼이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찝은 수가 이 바둑을 졌으면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끊어가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끊으면 뭐 이쪽을 못 둬요. 이쪽을 둘 수가 없습니다. 뭐 이쪽 두면 사실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한 점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단수 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찝었죠. 이 반격이 그 정도로는 졌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관을 한 거죠. 네, 사실 그 정도로는 지긴 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지금 저는 이때쯤 이제 이제 바둑이 얼추 끝났구나. 이제 서로 이제 적당히 마무리하면은 이제 끝나겠다. 백이 그냥 뭐 이 장면에서 그냥 이런 거 이제 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두면 아마 백이 이겼을 겁니다. 의연절이 두면. 근데 이걸 이어요 일단. 역시 한두 집 이기진 않겠다 마인드. 자 여기서 이걸 끊습니다. 이게 사실 놀랬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뛰면은 이게 아마 백이 좀 살기 만만치 않습니다.
햄토스님은 아직도 흙 하변 모양이 커서 제가 불리한 줄. 서로 불리하다고 하고 있죠. 네, 서로 불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세 판단이 괜히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착한 남자님은 또 이 정도로 못 이긴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딱 끊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는 이제 흙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안 되는 길인데 이걸 두고 여기서 백이 이걸 젖히면은 이제 흙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연결하면 안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 요거를 폴짝 뛰어 나가면 결국 흙이 2패를 해야 돼요. 2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걸 흙이 패를 이겨도 백이 두 번 두면 되고 그쵸. 근데 여기서 이게 또 바둑이 요동을 칩니다 진짜. 사실 지금 1시간 15분이나 지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너무 길어졌다 싶긴 한데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빠져요. 자, 이 순간 이걸 빠지는 순간 이제 또 바둑이 이제 요동을 칩니다. 자, 뛰어나왔어. 이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백이 이거 두죠. 여기 뒀어요. 여기 뒀죠. 흙이 이거 막아가서 귀 살려주고 이거 가져가는 식으로 갔으면 이게 또 어려워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길 찝습니다. 그래서 우와 참고로 이 수를 찝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초 초읽기 중에 몇 초 사용 안 하고 찝으셨습니다. 이런 수 그냥 쉽게 두시면 안 돼요. 한 집이라도 그런 의미였군요. 한 집이라도 이득 보려다가 사활이 바뀌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일단은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흙은 졌다고 생각한 거죠. 졌다. 수를 내자. 근데 이게 수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는 사실 아무리 초읽기여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이제 졌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옥쇠를 각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됩니다. 두다가 던지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물론 뭐 백이 좋아요. 백이 많이 유리하긴 한데 항상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불리한 와중에 이제 끈덕지게 최선의 길을 찾아가 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전이 나와요. 항상 끈덕져야 됩니다. 뭐죠?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걸 이었는데 이제 역시나 제가 종종 얘기하죠. 햄토스님의 가장 이제 치명적인 약점. 사실 지금은 백이 많이 이겼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여기서 여기를 이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끊으면 이으면 되니까. 맛보기죠. 맛보기 때문에 둘 필요 없어요. 그냥 중앙 두면 됩니다. 뭐 여길 두든 이렇게 두든 중앙을 두면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이제 햄토스님도 이제 초읽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읽기가 약해서 이쪽을 받아 주셨어요. 사실 전혀 안 받아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물꼬물 나오는 이제 찝찝한 상황이 나오는데 뭐 이것도 뭐 크게 찝찝한 건 아니고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찝으면 됩니다. 찝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AP 맛보기죠. 네, 여기를 나와서 이때 이제 햄토스님이 당황하셨겠죠. 뭐야? 사실 여기서도 뭐 그냥 사실 이때 찝으면 돼요. 네, 찝으면 됩니다. 네, 근데 시간패를 당하셨는데 이게 찝고 지금 의외로 지금 좀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두고 일단 이거 젖혀 이어야겠죠.
사실 뭐 빠지면 이제 귀찮아지긴 하는데 젖혀 있는다 치고. 네, 이러면 흙 모양이 그쵸. 이게 의외로 크긴 커요. 예, 의외로 많이 큽니다. 되게 많이 커요. 음.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게 승부가 수십 번 바뀌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이연절이서부터 젖혔으면 백이 이겼고, 이 흙은 던지려고 둔 거고, 던지려고 둔 상황에서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착한 남자는 할만하다고 안 받았으면 되는 거. 흙도 여기서 막상 만만치 않게 둘 수 있는 걸 승부를 포기하는. 사실 지금 의외로 그러니까 백이 좋긴 좋은데 백도 잘 둬야 돼요. 흙도 잘 둬야 되고 서로 잘 둬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를 젖히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이 이제 저단진 5단 미만이신 분들, 5단 이하의 분들은 지금 이 바둑에서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졌다고 생각을 쉽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의외로 뚫어지게 쳐다보면 역전할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다 끝난 상황에서도 여러 번 지금 복작복작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어디를 젖힌다는 거죠? 우하기. 이렇게 젖히면요? 우하기. 이렇게 돼서 이거 이 패는 백은 완전 꽃놀이 패죠. 이거 들면 패감 이런 데나 쓰고 있어요. 네, 그냥 이런 데나 쓰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승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다. 흙도 자 흙도 이 바둑을 쉽게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유심히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유심히 본다는 건 일단 전체를 봐야 됩니다. 판 전체를 봐서 자 여기 백 살았고 흙 집이고 이 모양 끝났어. 여기 흙 죽었고 백 집이고 이 모양 끝났어. 그럼 남은 부분 우하기 좌하기 하고 중앙 잘 봐야 합니다. 잘. 제가 왜 잘 보라고 하냐면 자 일단 1번 이쪽은 어떻게 돼 있죠? 이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착한 남자님 이쪽 어떻게 돼 있나요? 끝내기로 흙이 좀 득볼 수 있는 이라고 하셨어요. 자, 자 이제 그럼 지금 여기 좌하 귀 쪽만 볼게요. 좌하 귀 쪽만 좌하기 이쪽을 지금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흙이 제가 여길 뒀어요. 어떻게 두실 건가요? 그러니까 손 뺄 수 있나요? 질문을 조금 달리 드려야지. 손 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잡는 수가 안 보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잡는 수가 안 보이면 손을 뺐다고 가정하죠. 그냥 제일 알기 쉽게 한 칸 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알기 쉽게 한 칸 띄고 뭐 찌르고 맞겠죠? 맞겠죠? 제일 알기 쉽게 빠지겠습니다. 이거 사실 죽었어요 지금. 네, 이거 죽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중앙 쪽에 백돌이 와도 잡으러 가면 되니까. 자, 1의 돌이 왜 있어야 하냐면 그럼 그냥 잡으러 가죠. 자, 아까 제가 이 모양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요 모양이에요. 이 모양에서 이거 미는거 선수에 이렇게 한 칸을 띄면은 이제 백이 삽니다. 그래서 흙이 이쪽에 돌이 있으면 이쪽 언저리에 돌이 있으면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 이쪽 언저리. 이쪽 언저리에 돌이 있으면 백이 이렇게 받든 이렇게 받든 이렇게 받든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심히 보니까 아 이쪽 언저리가 선수야. 백이 이걸 간과하고 손 빼면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고 받아준다고 해도 뭐 이렇게 받든 이렇게 받든 중앙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막혀있는 느낌이죠. 아까 전에 이 상황에서라면 뭔가 중앙이 이렇게 뚫려있는 느낌이라면 막혀있다고요. 노림수가 계속 있다고요. 계속 어려운 상황의 바둑이라고요. 계속 어려워요. 사실 중앙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물론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백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만만치는 않다.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승부를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보통 승부를 뭐 내가 진 것 같아. 진 줄 알았어. 결국 본인의 판단이 잘못된 거고 본인의 끈기가 이제 부족한 겁니다. 끈덕져야 됩니다. 굉장히 끈기 있게 끈덕지게 신랄 같은 희망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들 좀 끈기를 갖고 두시면 대신에 그냥 마냥 30대 사범이 끈기 갖고 두랬어. 그냥 계속 두자. 이렇게 두는 건 끈기가 아니에요. 끈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두자.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바둑을 역전하기 위해서 모양을 조금씩이라도 치밀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때 기력이 향상합니다. 결국 똑같죠? 그때 치밀하게 본다는 건 생각을 하고 수를 읽는다는 거. 결국 바둑은 수를 읽어 버릇할 때 기력이 느는 겁니다. 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수를 읽어 버릇하는 거고 방향을 뭐 큰 자리를 가려고 생각하는 것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죠. 이 바둑은 완벽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생각을 할수록 그 생각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계속 좀 물론 힘들지만 힘들지만 하려고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당장 할 수는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당장 다 할 수 있으면 당장 다 고수되죠.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의욕적인 자세죠. 의욕적인 자세만 취해도 절반은 간다였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영상이 길었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바둑은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